자, 제가 판서할 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개념은 단어, 용어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틀을 잡아드리면 첫 번째가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짝퉁, 유사품이 있습니다. 그 유사품이 바로 두 번째 유사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앞전자를 썼다는 것은 원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전 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비실험 설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실험조사 연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 중에서 실험 설계와 맨 끝에 있는 비실험 설계는 서로 반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실험 설계 앞에 아닐 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반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번과 4번은 서로 반대다 이렇게 용어상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험 설계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요. 실험 설계의 목적은 인과관계 규명이었습니다.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것이 실험 설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비실험 설계는 실험 설계의 반대 개념이니 여기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겠죠.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실험한다는 의미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실험 설계의 3요소를 다시 쓰면 무작위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한다. 이게 3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비실험 설계 우선 가운데 두 가지는 놔두시고 비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안 합니다. 무작위 할당을 안 합니다. 조작도 안 합니다. 비교도 안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없는 것이 바로 비실험 설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사회과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많이 만들까요? 아니면 자연과학에서 많이 만들까요? 자연과학에서 많이 만듭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매스컴에서 볼 때 생쥐로 이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험용 쥐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실험용 쥐로 연구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과학입니다. 따라서 인간과 관련된 사회 현상을 이런 실험 설계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실험 설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실험 설계는 통제 집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통제 집단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적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윤리적 문제가 적어서 사회과학에서는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한다. 사회과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이 비실험 설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이 교재에 다 있는 거거든요. 미리 판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교재를 나중에 보면 쉬워지겠죠. 자, 이제 무엇을 할 거냐? 실험 설계의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자,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가 있다.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조사를 하는 것이 통제 집단 전후 비교라 하고요. 통제 집단 전후 비교는 장단점이 있겠죠. 자, 여기에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같기 때문에 검사 요인이라고 하는 시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 효과가 나타난다. 시험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주시험 효과라 하고 사전검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상호작용 시험 효과라 합니다. 자, 그냥 시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전검사를 하다 보니 최초의 상태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상태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장점이다 말할 수 있어요. 시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을 안 하면 될까요? 다 사전검사가 영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검사를 안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통제 집단 후 비교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통제 집단 후 비교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통제 집단 후 비교 설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사전 측정을 안 하기 때문에 최초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상태 알기 어렵다. 최초 상태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통제 집단 후 비교 설계의 문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친 설계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을 합친 설계가 바로 솔로몬 4집단 설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집단이 4개입니다. 솔로몬 4집단 설계는 집단이 4개입니다. 어떻게 4개일까요? 실험집단, 통제집단, 실험집단, 통제집단 합쳤으니까 실험집단이 둘, 통제집단이 둘이 되는 거예요. 실험집단이 둘, 그 다음에 통제집단이 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의 설계가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팁으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자, 하나, 둘, 3개를 했어요. 자, 요인 설계가 있고요. 요인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플라시보 통제 집단 비교 설계가 있습니다. 플라시보 통제 집단 비교 설계가 있다. 이거는 플라시보 효과를 통제하는 겁니다. 플라시보, 집단에서 나타나는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통제하고 하는 것을 플라시보 통제 집단 비교 설계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인 설계는 여기 뒤에 비실험 설계에서도 나오지만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하는 겁니다. 자, 요인 설계는 제가 위에다 쓰겠습니다. 간단하게 쓸게요. 요인 설계는 프로그램을 2가지 이상 하는 건데 그냥 2가지 해도 돼요. 원래는 프로그램을 1가지를 돌리는데 프로그램을 2가지를 돌리는 겁니다. 프로그램 하나의 효과를 주 효과라 하고요. 주 효과라고 하고 프로그램을 2가지 했을 때를 상호작용 효과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주 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알아보는 설계는 요인 설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 가장 출제 비율이 높은 것이 실험 설계거든요. 그래서 실험 설계를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유사품이 유사 실험 설계다라고 했잖아요. 의사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준 실험 설계라고 하는데 실험 설계의 3요소가 있었잖아요. 그 3요소 중에 하나나 2가지가 빠진 걸 말해요. 개념은 3요소 중 한두 가지가 결여된 설계를 우리는 유사 실험 설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유사 실험 설계에서 어떠한 종류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단순 시계열 설계가 있습니다. 시계열이란 것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실험식에서 보시다시피 O1, O2, O3 연속해서 3번 내지 4번을 조사를 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다음에 3번 내지 4번의 사후 검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단순이잖아요. 그래서 통제 집단은 없고 그냥 집단, 실험 집단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복수 시계열 설계입니다. 자, 복수 시계열 설계는 복수니까 실험 집단도 있고 통제 집단도 있는 거예요. 또 시계열이니까 3번 내지 4번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비동일 통제 집단, 정확히 말하면 전후비교 설계라고 합니다. 전후비교 설계다. 자, 보세요. 단순 시계열은 통제 집단이 없어요. 통제 집단이 없다는 것은 무작위 할당을 랜덤이라 하거든요. 랜덤이 없습니다. 무작위 할당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비동일 통제 집단이란 말 썼잖아요. 전후란 말 썼잖아요. 그러면 사전 사후에 해당되는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에서 다른 점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랜덤을 안 해요. 그냥 인위적으로 배치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랜덤, 무작위 할당이 없어요.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실험 설계의 3요소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였냐면 무작위 할당이었거든요. 무작위 할당이 없다. 그래서 3요소 중에 한두 가지가 결여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합니다. 전실험 설계입니다. 전실험 설계는 원시라는 말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수준이 낮은 겁니다. 수준이 낮다, 수준 낮다 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식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단일 집단 전후 비교 설계예요. 자, 집단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통제 집단이 없구나. 그리고 전후라고 했으니까 O1 프로그램 돌리고 O2 끝이에요. X가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일 집단 후 비교 설계가 있습니다. 단일 집단 후 비교 설계가 있는데 이거는 사전 검사를 안 하는 거죠. 사후만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돌리고 사후 검사만 하는 겁니다.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동일 통제 집단 후 비교 설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했던 비동일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는 유사에 들어가 있고 후 비교는 바로 전실험 설계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비동일 집단이라고 했으니까 비동일 통제 집단을 했으니까 랜덤을 당연히 안 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동의어 정태적 집단 비교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가 동의어다. 이 세 가지는 실험식의 패턴이 아주 단순해요. 실험식의 단순성이 있어서 수준이 낮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비실험 설계는 이미 중요한 것을 모두 다 써드렸어요.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비실험 설계다. 비실험 설계의 종류는 횡단에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종단에 세 가지가 있다. 횡단의 세 가지와 종단의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모두 6가지가 바로 비실험 설계에 들어간다. 자, 이론적 설계가 있습니다. 이론적 설계는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빈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 설계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보는 것이 상관관계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교차 분석이란 거라서 비실험적 요인 설계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인 설계는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 실험 설계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교차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개 명목 변수와 서열 변수 이러한 변수일 때 교차 분석을 해서 이 비실험적 요인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종단입니다. 종단 세 가지는 경향신문 패널이다. 종단이 친구는 동년배 집단 연구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향 연구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패널 연구 설계가 있습니다. 패널은 동일한 집단이죠. 패널 연구 설계가 있습니다. 패널 연구 설계는 집단 대상자를 바꾸지 않기 때문에 동일 집단 연구 설계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쭉 써드린 것이 실험 설계의 유형에서 이게 다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무작위 랜덤, 무작위 할당이란 게 있었어요. 자, 이거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무작위 할당을 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험 설계입니다. 자,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한다. 즉 통제 집단 전후 비교, 통제 집단 후 비교, 솔로몬 4집단 요인 설계,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하고 무작위 할당을 안 하는 것은 나머지라고 보면 돼요. 그 나머지에 뭐가 있었죠? 유사 실험 설계가 있었어요. 전실험 설계가 있었어요. 비실험 설계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무작위 할당을 안 한다는 것이죠. 자, 정리가 되나요? 이것도 최근에 출제 포인트였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실험 설계 등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편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순수 실험 설계의 첫 번째는 통제 집단 전후 비교 설계입니다. 무작위 할당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무작위 할당을 통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이 통제 집단의 동의어는 비교 집단이라고도 합니다. 통제 집단에 연구 대상자를 할당한 후 무작위로요. 자, 실험 집단에는 독립 변수의 조작, 다른 말로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실험적인 개입을 하고 통제 집단은 그것을 가하지 않고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전후 비교해서 결과를 얻는 방법이 됩니다. 자, 실험식을 잘 보세요. 랜덤 했어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었고요. X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O1은 사전검사가 되죠. O2는 사후검사가 되는 거예요. 비슷한 시점에 통제 집단도 사전검사해야 돼요. 사후검사해야 돼요. 그래서 O3와 O4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앞에를 빼야 되겠죠. 프로그램 하고 나서 사후검사 결과에서 사전검사 결과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O2에서 O1을 빼고 O4에서 O3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마지막 특성이 되는 거예요. 장점은 무엇입니까?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 랜덤을 하면 대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확률이 높아져요. 외생 변수를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작위 할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작위 할당이라는 것을 통해서 외생 변수를 통제했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단점에 시험 효과가 나옵니다. 시험 효과. 자, 검사 요인, 주 시험 효과. O1은 사전검사, O2는 사후검사. 그래서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가 없고 사전조사와 실험 처리가 뭔지 아세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전검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호작용 시험 효과라고 해요. 기호는 O1이 X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 시험 효과 자체가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통제 집단 후비교 설계에 들어갑니다. 통제 집단 전후비교 설계의 단점이 시험 효과였어요. 따라서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 실험 대상자를 무작위 할당하고 사전조사 없이, 그 자리 밑줄, 사전조사 없이 실험 집단에는 실험적 조작을 가하고 통제 집단은 그것을 가하지 않았다가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험식을 보시면 뭐가 없죠? X 안에 기호가 없잖아요. 이거는 사전검사를 안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랜덤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사후검사하고 사후검사 시점에 통제 집단의 사후검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통제 집단 후비교 설계가 됩니다. 장점은 사전검사의 영향 나타나지 않겠죠. 다른 말로 시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점 뭐라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최초의 상태를 알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전 측정을 하지 않아 최초의 상태가 동질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로몬 4집단은 앞에 있는 1번과 2번을 합친 겁니다. 무작위로 할당된 4개의 집단, 그 4개의 집단에다가 뭘 쓰고 싶으십니까? 이걸 써야 됩니다. 실험 집단 둘, 통제 집단 둘입니다. 4개 집단으로 통제 집단 전후비교 설계와 통제 집단 후비교 설계를 혼합해 놓은 방법입니다. 장점이 많겠죠. 사전검사의 영향을 제거해 내적 타당도를 올릴 수 있고요. 자, 사전검사가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면 이 프로그램의 일반화가 어렵다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 시험 효과 이런 것을 제거하면 바로 일반화가 가능해져서 외적 타당도도 높아진다라고 하거든요. 자, 거기 보면 사전검사와 실험처리 상호작용에 영향을 배제해 외적 타당도도 높일 수 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와 관련성이 있고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다 내버려 두시고 솔로몬 4집단은 내적 타당도도 높아 외적 타당도도 높아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집단이 4개나 돼요.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들어갑니다. 4개 집단으로 무작위 할당도 쉽지 않고 4개 집단을 관리하기가 곤란하여 비경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 4집단의 단점이 되겠습니다.